안녕하세요. TV 개느씨입니다. TV 개느씨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21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피와 살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비가 오는 관계로 제가 관련된 장소만 촬영을 하고 나머지는 제가 집에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옥호정이라는 정자가 있던 터인데 요 옥호정이라고 하는 곳은 좀 이름이 낯서실 수도 있어요. 이 옥호정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조선말 김조순이라는 사람이 살던 집이 있고 그 집안에 정자가 같이 있었는데 그 정자가 옥호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김조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이 사람으로 말 것 같으면은 조선시대 말 세도 정치를 열은, 세도 정치를 시작한 안동김 씨의 인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 정치사 정리 마지막 이야기 세도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최고의 성군 정조가 죽고 나서 그 다음으로 왕이 오른 사람들이 순조고 그 다음에 헌종이고 철종이 이렇게 순서대로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왕의 시기를 왕의 이름보다 안동김씨, 푸양조씨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이 3대 60여 년간이 바로 세도정치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도정치,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모든 운영 방식, 정치 방식, 이런 것들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외척이라고 그 정치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외척이 정치를 하면 조금 더 힘이 실릴 수 있고 좋은 정책을 좀 더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문제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도 정치를 알아볼 건데 우선은 세도 정치가 시작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그 정조에 이어서 그 왕이 된 순조, 헌종, 철종 이 세 왕이 너무 나이가 어렸습니다. 정조 14년 6월 19일 신시의 수빈 박씨가 원자를 나타난 기사가 있습니다. 이때 그 순조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문효세자가 있긴 했지만 문효세자는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 순조가 왕이 오르게 되는데 정조 24년 6월 28일 유씨의 임금이 창경궁의 영충원에서 승하하다라는 기사가 있듯이 이때 영조가 갑자기 49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순조가 왕이 오르게 되는데 이 연도를 잠깐 살펴보면 태어난 게 영조 14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왕위에 오른 게 영조 24년, 즉 나이로 11살에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왕인 헌종인데 헌종은 순조의 아들이 아닙니다. 순조의 손자입니다. 순조의 아들인 그 효명세자가 23살의 나이로 일찍 죽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손자였던 그 헌종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헌종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살. 자, 그리고 헌종이 그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20대의 나이로 또 죽게 됩니다. 이러니까 가까운 친척, 가까운 그 사람들부터 다음 왕위에 찾게 되는데 그래서 오른 사람이 철종입니다. 이 철종은 사도세자의 피를 이어받긴 했는데 이 집안 자체가 영모와도 연루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신유박해 때 그 천주교 박해 때 같이 연루가 된 적도 있는 가문입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유배가 돼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때 철종이 나이가 19살이긴 했는데 강화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왕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 세도 정치가 세도 정치가 시작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다시 순조 때로 돌아가서 정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조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니 당연히 수렴천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순조 즉위년 7월 4일 수렴청정 방교문을 발표를 하고 수렴청정을 실시하게 되는데 누가 하느냐? 바로 영조의 왕비였던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정순왕후가 분당으로 치면은 노론 벽파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이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가지 하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순조 1년 1월 10일 사학 엄금에 관한 대항 대비가 하교를 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천주교에 대한 박해, 신효 박해에 대한 시작을 알리는 하교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선왕께서는 매번 정학이 밝아지면 사학은 저절로 종식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지금 이른바 사학은 어버이도 없고 임금도 없어서 인륜을 무너뜨리고 교화에 배치되어 저절로 이적과 금수의 지경에 돌아가고 있는데 수령은 각기 그 지경 안에서 오가작통법을 닦아 밝히고 그 통내에서 만일 사학을 하는 무리가 있으면 통수가 관가에 고하여 징계하여 다스리되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주교의 이념이 당시 성리학의 이념, 조선의 통치 이념과 반한다는 내용이고 여기서 오가작통법이 나옵니다. 원래 이 오가작통법은 제가 그 앞선 영상에서 호패법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호패법과 더불어서 향촌의 안정적인 인구 확보를 위해서 실시하던 오가작통법입니다. 근데 그 오가작통법을 이 천주교인을 감시하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5집을 한 개로 묶어 서로 감시하게 하되 만약에 이 안에서 천주교인이 나오면 통수가 그 사람을 그 관아에 고발하게 하고 만약에 이 통수가 고발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5집을 전부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오가작통법이 천주교인들을 박해하는데 그렇게 효율적으로 이용된 그러한 오가작통법입니다. 자, 그리고 정순왕후가 이 신효 박해를 일으켜서 천주교인들을 그 박해한 것은 그 이면에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이 천주교를 믿은 세력이 바로 정적인 노론 시파와 남인들이 주로 이 천주교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적을 제거할 목적도 그 정치적 이면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순조 1년 2월 9일 헌부에서 이가완, 이승훈, 정약욕을 탄핵하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그 천주교인 100여 명이 처형이 되고 한 400여 명이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천주교 박해를 빌미로 정적을 제거한 정순 왕후는 순조 3년 12월 28일 대왕대비가 수렴청정을 거두고 환정하다라는 기사가 말하듯이 이때 수렴청정을 거두고 순조 5년 1월 12일 오시에 대왕대비가 경복전에서 승하하다 이런 기사가 나오듯이 이때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그 정순왕후가 죽고 나서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신효박해를 일으켜 정적인 시파와 남인을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본인, 즉 노론 벽파의 기둥이었던 본인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 세력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공백을 차지한 게 바로 김조순, 안동 김씨 일가였던 것입니다. 야, 어린 왕으로서는 가까운 친인척을 좀 더 믿을 수 있고 맡겼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결국 이게 3대 60여 년간 세도 정치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종 때는 헌종의 어머니 집안이었던 푸양 조씨가
이제 철종이 올랐을 때는 그 안동김씨에서 철종의 비, 즉 중전을 탄생시키는 데 성공하여 다시 한번 안동김씨가 위세를 떨치게 됩니다. 자, 세도정치는 이러한 원인과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었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정치든 잘하고 국가를 잘 운영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도정치를 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 과거제 문란, 매간매직,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순조 27년 윤 5월 20일 왕세자가 과거의 절목을 하달하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게 그겁니다. 과거 시험에 부정부패가 심하니 공평하게 하라라는 그런 하교를 내린 것입니다. 당시 과거 시험에는 뭐 감독관과 연계해서 뭐 낸 답안지에 이름을 바꾼다던가, 뭐 아니면 대리시험, 아니면 문제 유출, 뭐 이런 것들, 이런 부정부패가 심각하였고, 이러하니 선비들이 공부는 안 하고 돈을 어디다 낼까, 어떻게 쓸까만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매간매직, 당시 세도가에게 돈을 주고 관직을 사는 행위. 자, 이제 제가 세도가한테 돈을 줘서 관직, 수령직을 앉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와, 내가 어떻게든 수령직에 앉았으니까 내가 꿈꾸던 이상정치를 한번 실현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5천냥을 들여서 이 수령직에 앉았으니 내가 수령직에 있는 동안 그 몇 곱절을 뽑아내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갖가지 수탈이 이루어지게 되고 삼정이 문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삼정이라 하면 토지에 매기던 전정, 그 다음에 군역의 의무를 대신해서 내던 군포, 그 다음에 군율미로 운영되던 환정,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삼정이라 하고, 이 삼정을 통해서 탐관오리들이 수탈을 그렇게 해냈던 것입니다. 철종 13년 6월 18일 여러 의원들에게 삼정의 폐단을 바로잡는 데에 대한 의견을 진단하게 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뭐 삼정이 문란하니 그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인데, 어떻게 문란했는지 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정, 토지에 대한 세금인데, 뭐 있는 세금을, 내는 세금을 몇 배 거두어 들인 건 기본이고,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토지세, 전정을 내라고 부과를 한 것입니다. 뭐 이 정도면 약갑니다. 그 다음에 군정으로 넘어가는데, 이 군정에 16세부터 60세의 남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갓난아기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황구첨정, 그 다음에 이미 죽은 사람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백골징포, 그 다음에 이들이 버거워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면 바로 이웃사촌에게 그것을 군포를 징수하는 인징, 그 다음에 친인척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족징, 뭐 이렇게 각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을 수탈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환정, 이거 환국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구율미로 운영되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즉 봄에 지금은 쓰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보릿고개, 봄을 넘기기 어려우니 국가에서 이때 쌀을 빌려주고 가을 추수가 끝나면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서 다시 돌려받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 어떻게 수탈하냐? 받는 이자를 몇 배 부풀리는 건 기본입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빌려줄 때 그 안에 곡식만을 넣어야 되는데 모래, 겨 이런 것들을 섞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을 때는 100% 곡식만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운영하니까 백성들이 당연히 그 구율미를, 환정을 신청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야, 너 빌려가 해서 이자를 받아 챙기는 이딴 식의 수탈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삼정문란으로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지니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참다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농민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순조 12년 1월 3일 평안 병사가 홍정래, 김창시 등 적도의 동태에 대해 아래다. 이게 홍정래 난에 관한 그 기사인데 최초 농민봉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뭐 삼정의 문란, 백성들이 살기 힘들다 플러스 서북부 지역의 차별에 대한 저항으로 농민봉기가 발생한 것인데 이게 청천강 이북 8군을 점령하며 위세를 떨쳤지만 관군에 의해서 5개월 만에 진압되었다고 합니다. 뭐 이것은 최초의 농민봉기라는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50여 년이 지나서 철종 13년 2월 29일 진주의 난민이 병사를 협박하고 인명을 살상하는 일에 대해 품처하게 하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가 진주에서 농민봉기가 발생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철종 13년 4월 4일 경상도 안핵사 박규수가 진주 밀란의 원인이 전 우병사 백낙신의 탐욕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치기하다라는 기사가 말하듯이 탐관오리에 의해서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서 진주에서 봉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주 봉기를 계기로 삼남지방,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방에서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도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당 정치 영상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말인데 그 심의경과 김효원이 다툼이 있을 때 그 김효원이 본인의 이조전랑 자리에 후임을 추천 임명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외척 세력이 권한이 있는 자리까지 차지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고 이로 인해서 심의경과의 갈등이 더 심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왜 그때 김효원이 그런 말을 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 세도 정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입니다. TV게느씨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21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